네, 위원님께서 물타기나 뭐 불타기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타기만 안 좋아한다고 했죠. 물타기만 안 네. 좋아하신다 그랬죠. 아, 불타기는 좋죠. 네, 그죠? 네. 물타기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네.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 주셨다고요? 네. 그 많은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이제 손실이 났는데 과연 이 손실 난 거를 그 인정을 하기 싫고 어떻게든 그 손실 확정을 보고는 싶지 않고 본전 이상으로 나오고 싶기 때문에 본인 개인들이 대부분 손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 손절이라는 거는 심장을 내주는 게 아니라 어느 팔 하나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은 살아 있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물 탔는데 그게 다시 그 평단가에서 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계좌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고, 오늘 준비를 왜 그러면은 물타기와 불타기를 했느냐? 보통 하수들은 물타기를 하고 고수들은 불타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하는 안목도 약간 부족하고 10번을 매수하면 10번 중에 7번은 다 종목이 물리거든요. 일단 물리고 스타트가 일단 물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좋다. 예, 시작부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본전으로 나와야지. 또 목표가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할 수 있는 방법은 물타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됐는데 7종목을 만약에 물렸다. 근데 3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올라가는 3종목에다가 나머지 7종목을 다 정리를 해서 그 3종목에다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인데 반대로 가시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반복, 그 고리를 끊지 못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한 자료가 그래서 바로 물타기와 불타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물타기라는 거는 최초에 내가 매수한 단가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5,000원에서 또 1배수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7,500원이 되는 거고 이게 물타기고 불타기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10,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까지 갔어요. 이거를 2만 원 갔을 때 익절하는 게 아니라 2만 원에 또 1배수 추가 매수를 해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내 투자의 아이디어가 맞았다. 이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았다. 내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와 불타기는 시작부터 엄연하게 너무 다른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가 되겠느냐? 물타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내가 물타기를 했는데 다행히 주가가 상승을 해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의 중간 단가까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불타기는 주가가 상승하면요.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비중을 내 자금의 10%만 매수했던 A라는 종목이 생각대로 계속 올라가요. 거기서 비중을 20%, 30% 올라갈 때마다 피라미드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 비중은 많이 실어졌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금이 훨씬 크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점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물타기 같은 경우는 내가 10,000원에 물린 종목이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이제 다 안 빠지겠지. 4,000원까지 빠져서 4,000원까지 다 물탔어요. 평균 단가가 만약 7,500원까지 맞췄다고 치면 7,500원짜리 주가가 지금 4,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7,500원까지 와서 본전이 오면 다행인데 이제 4,000원에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4,000원짜리가 만약 2,000원까지 반토막이 또 났다. 바닥에서 지하실을 또 갔다. 그러면 7,500원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20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계좌를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의도치 않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면서 그 회사를 되게 애사심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애사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게시판에 이 자기가 보유한 종목만 조금만 누가 좋은 얘기 해주면 그 댓글 글 남긴 사람은 되게 옹호하게 되고 그냥 칭찬해주고 싶고 같은 편 되고 싶고 막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불타기의 단점은 뭐가 되겠느냐? 10,000원짜리 종목이 2만 원에 가서 10,000원에서 1차 매수를 했고 2만 원에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뭐 14,000원, 15,000원이 됐다고 치면 거기서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15,000원, 13,000원까지 내려가면 수익 분명히 100%까지 수익을 찍었었는데 만 원에서 2만 원 갔으니까 2배의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손실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손실 전환되면 거기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본전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여러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략은 이제 그 추후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수의 상황과 업종, 어떤 종목을 택했느냐, 매수 단가가 어느 부분이냐, 이 위에 고점에 매물대는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다음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단점은 이 물타기와 불타기 역시 두 개의 공통점이라면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은 마이너스로 난다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물타기의 경우는 10,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가고 4,000원이 2,000원까지 갔다.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 이제는 기도 매매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손쓸 수 있는 대응이 이 주가는 반드시 내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야 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 종목이 2,000원까지 빠졌다는 거는요. 엄청난 역배열을 통해서 실적도 안 좋아졌을 거고 그게 만약에 3년 연속 적자나 뭐 자본 잠식 기업이었다. 그런 게 만약 걸리면 나중에 관리 종목이 돼서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물타기 습관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나중에 한 번에 주식이 0원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상장 폐지거든요. 그런 거를 위험을 도사리는 매매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단 물타기를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저점에 대한 변곡에 대한 정황이 명확할 때 이 저점을 깨면 나는 칼같이 손절할 거야 라는 투자 다짐이 돼 있을 때 그런 전략이 확고히 섰을 때만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물타기는 언제 하면 되냐면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박스 하단에서 박스 중간에서 샀는데 박스 하단까지 만약 주가가 밀렸다. 박스권 장세에서 물타기를 하면 돼요. 박스 하단에 지지받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면 박스 상단에서 그 곱하기 2했던 수익만큼이 나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에서는 하시면 되고 불타기는 언제 하면 되냐면 추세가 살아있을 때 상승 추세일 때 그것도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파동이 올라갈 때 불타기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 상승 1파 내에서 불타기를 하면 좋다는 거죠. 물타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물타기는 괜찮은 기법이기도 해요. 왜? 삼성전자를 내 자식에게 나중에 물려줄 거야. 내 유산으로 물려줄 거야 하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제는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 N명 분할을 했을 때가 5만 원대였는데 37,000원까지 빠졌었죠. 빠질 때마다 매일 월급의 20%, 30%를 적립식 펀드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 이거는 물타기로서 괜찮은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서 이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불타기의 개념은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이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섰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 간다면 거기에 비중,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는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권을 굉장히 지루한 박스 흐름을 보였어요. 이 당시에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일 때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 박스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타기를 했다면 이 매수 신호가 밑에서 이제 박스 하단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박스 상단에서 불타기를 했다. 그럼 자꾸 매수 단가, 이 평단가가 박스의 중앙값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 단가에서 계속 이렇게 손실로 바뀌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불타기는 가급적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박스권에서 유용한 건 오히려 박스 하단에서 물타기를 한다면 이게 박스 상단을 돌파되면 이제 고공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8년 이 박스 최좌측이 언제냐면 이 음봉 나올 때가 액면 분할 시행했을 때 5월 초 작년 5월 초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액면 분할을 단행할 때 그때 주가인데 그때가 최고점이었죠. 그때부터 12월까지 37,0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장세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 박스권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면 물타기가 맞는 거고
지금 장세에서는 불타기는 하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만약에 내가 불타기 하는 성향이 있고 좋다 한다면 이런 장세에서는 불타기는 지양해야 된다.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타기와 불타기의 본질적인 차이를 먼저 접근을 하시고 본인이 10종목을 매수를 하면 과연 승률이 5대5 정도는 되는지 그 이하라면 물타기 습관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